유교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있는 중국과 우리나라. 덕분에 옛날에는 여자가 황제로 군림할 수도 자신의 뜻을 펼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보수적인 중국 사회에서 여성이 권력을 잡은 일이 2번 있었는데 바로 당나라 고종의 황후였다가 직접 황제가 된 칙천무후와 청나라 말기의 서태후입니다. 당나라 칙천무후는 자신이 직접 여왕제가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지만 서태후는 아들과 조카를 허수아비 황제로 만들고 그 뒤에서 무려 47년 동안 중국을 통치하면서 황제보다 더 큰 권력을 휘둘렀던 철의 여인입니다. 중국의 한 전문가는 서태후가 없었다면 청나라도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도 서태후가 죽고 3년 후인 1911년 청나라가 멸망하였기에 청나라 말기는 거의 서태후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도 서태후를 모르면서 중국 근대사를 말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그녀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은 청나라의 역사이자 중국 근대사 그 자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태후에 대해 재해석되면서 20세기도 아닌 19세기, 거기다 남성 중심의 유교 국가인 중국에서 여성이 반세기 동안 통치했다는 사실은 서태후가 매우 탁월한 인물이었음을 말해주면서 세계사에서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과 함께 근대사의 3대 여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처음 서태후를 알게 된다면 대부분의 그녀의 성씨를 서씨로 착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태후의 성씨는 예허 나라씨이고 청나라 9대 황제인 한풍제에게는 2명의 황후가 있었는데 자금성 동쪽 처소에 기거하는 황후를 동태후, 서쪽 처소에 기거하는 황후를 서태후라고 했기에 그녀가 서태후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서태후는 수려한 미모가 눈에 띄어 16살의 나이에 궁녀로 선발되었고 미모와 언변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끄는 말솜씨에 가무까지 능하여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후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56년 서태후는 황제의 첫 아들인 제순을 낳으며 의기비에 책봉되면서 사실상 황후의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황자를 낳은 후 한풍제가 서태후의 처소를 자주 찾지 않자 서태후는 한풍제의 총애를 되찾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고 하는데 우선 최고의 미모를 만들기 위해 새똥으로 만든 옥욕산으로 세수를 하고 피부를 위해 정기적으로 진주를 갈아 마시기도 합니다. 또한 서태후는 사람의 모유가 피부 미용에 탁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같이 산모를 데려와 모유를 먹기 시작하는데 특히 산모가 출산하여 48시간 안에 나오는 영양이 풍부한 초유를 매일같이 마시면서 외모에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으며 70대가 되어도 10대 피부를 유지했던 중국 역사상 최고의 피부 미녀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태후는 황자를 낳은 이후부터 서서히 그녀의 숨겨왔던 정치적인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당시 청나라는 대내외적으로 무척이나 혼란스러운 시대였는데 대내적으로는 250년간 만주족의 지배를 받던 한족들과 소수민족들이 여기저기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일어서면서 남쪽에는 태평천국의 난으로 반란군이 10년째 준동해 있었고 서북에는 신장과 윈난에서 이슬람 세력이 청조에 저항하며 봉기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 등의 서구 열강들이 호시탐탐 중국 땅을 노리면서 2차례의 아편 전쟁을 벌인 영국과 프랑스는 베이징까지 점령하여 결국 한풍제와 서태후는 열하에 있는 별궁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마저 청나라 북변의 땅을 정복해버리자 한풍제는 화병으로 병석에 들어 누웠습니다.
이때 서태후는 병석에 누운 한풍제를 대신하여 황제의 허락 아래 대리청정을 맡아 정사를 돌보게 되는데, 황자를 낳고서 기세가 등등했던 서태후는 정치에까지 관심을 가지며 국사에 깊이 관여하려 하였고, 이미 서태후의 권력에 대한 야심을 알고 있었던 한풍제는 죽기 직전 동태후에게 서태후가 권력을 농단하려 한다면 그녀를 죽이라는 유서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1861년 한풍제가 30살의 나이로 요절하면서 서태후가 낳은 아들인 동치제가 5살에 즉위하고, 서태후는 한풍제의 이복 동생인 동친왕과 쿠데타를 일으켜 반대파를 숙청하면서 권력을 장악한 서태후는 동태후와 함께 수렴청정을 시작합니다. 대대로 이어져 오던 청조 황실의 규칙에 의하면 여자는 정사에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었기에 서태후는 한풍제의 아우이자 동치제의 삼촌인 공친왕을 앞세워 이렇게 세 사람에 의한 정치가 시작이 되었고, 서태후보다 지위가 높았던 동태후는 정치에 관심이 없고 문맹이었기에 실제로 서태후가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서 수렴청정 초기 서태후는 공친왕과 함께 청나라의 자강운동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공친왕은 청나라가 군사적인 면에서 서구 열강에 뒤처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서양의 군사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데, 이것이 양무운동으로 청나라는 개혁을 실행하여 태평천국의 난을 완전히 진압하는 등의 자강운동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기에 혼란했던 청나라는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인 동치제가 장성하면서 친정을 하려 하자 서태후와 동치제 사이에 수시로 마찰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아들 동치제는 생모인 서태후보다 따스하고 자애로운 성품에 동태후를 더 따랐기 때문에 동치제가 17살이 되어 황비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도 서태후가 추천한 여자가 아닌 동태후가 추천한 동태후 가문의 딸을 황후로 들이면서 명문가 출신의 며느리마저 다루기가 쉽지 않게 되자 서태후는 며느리를 극히 싫어하며 구박하였는데, 특히 황제와 황후가 동침을 하지 못하게 간섭하면서 결국 서태후의 횡포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동치제는 정치에 관심을 잃고 유곽을 들락거리다가 19살의 젊은 나이에 몹쓸 병인 매독에 걸려 사망하게 됩니다. 서태후는 아들이 죽자 눈에 가시였던 며느리가 임신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심하게 구박하며 별궁에 유폐시키고 자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1875년 서태후는 남편의 이복 동생과 여동생 사이에서 태어난 4살의 광서제를 황제로 즉위시키며 여전히 태후로서 권력을 유지하고 수렴청정을 이어나갑니다. 서태후는 광서제를 엄격하게 교육하는 한편 사소한 부분까지 직접 신경을 쓰면서 돈독한 모자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만, 사실 광서제는 서태후 앞에서는 기 한번 펴지 못하고 황후를 맞이할 때에도 서태후가 광서제의 황후부터 두 후궁까지 직접 고르기까지 하면서 점차 광서제도 서태후에게 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광서제를 즉위시킨 후 서태후의 세력이 강대해지자 서태후는 동태후조차 안중에 두지 않고 정권을 휘두르기 시작하였고, 동태후는 서태후의 만행을 저지하고자 한풍제가 서거하기 전에 자신에게 남긴 유조를 서태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태후가 감기에 걸려 눕게 되었고, 서태후가 보낸 약을 먹고 감기가 낫게 되는데, 서태후는 며칠 뒤에 팔에 붕대를 감고 동태후를 찾아가 자신의 팔에 상처를 내고 그 피를 섞어서 만든 감기약으로 동태후가 감기에서 낫게 되었다고 말하자, 그 말에 감동을 받은 동태후는 한풍제의 유서를 꺼내어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렇게 서태후가 권력을 농단하고 황실을 어지럽히면 그녀를 죽여도 좋다는 한풍제의 유서는 서태후의 장꾀로 인하여 없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몇 년 후 동태후가 급사하였는데, 소문에 의하면 동태후가 죽기 직전에 서태후가 보낸 떡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885년 청나라는 베트남 종주권을 둘러싸고 프랑스와 전쟁에서 패배하자 서태후는 그 책임을 물어 집권 초기에 함께 손을 잡았던 공친왕마저 추방하면서 마침내 서태후는 권력을 독점하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혼자서 수렴청정을 하게 된 서태후는 자신이 정치에 관심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걸핏하면 이화원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얘기하더니 1889년 갑자기 황제의 친정을 선포하고 자신은 자금성 북쪽에 새로 지은 이화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이미 궁궐과 조정에는 서태후의 사람들 뿐이었고 황제인 광서제는 이화원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며 서태후에게 국정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했기에 그야말로 서태후는 황제 위에 군림하며 최고의 권력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인이 된 광서제는 서태후의 전행으로 기울어져가는 자신의 나라를 직접 통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청일전쟁으로 당시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서구의 기술과 제도를 빠르게 도입하였고 근대화를 이루며 국력이 급속도로 신장하면서 이러한 기세를 타고 한반도와 중국 만주 등지로 확장하려 하였는데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욕이 구체화되자 광서제는 서태후를 졸라 청일전쟁을 일으키며 황제의 입지를 넓히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예상외로 강했고 양무운동으로 무기만 서구식이지 훈련과 기강은 바닥이었던 청나라는 대대적으로 근대화를 거치며 군사력을 키워낸 일본군에게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서태후는 1894년 자신의 환갑 잔치를 위해 6년 전부터 엄청난 군비를 빼돌려 자금성보다 4배나 넓은 장대한 별장을 화려하게 꾸미는 데 집중하면서 외침을 대비하며 아시아 최강의 함대인 북양함대를 보강하고 군사력을 강화했어야 할 시점에 이화원을 짓는 데 무려 국가 1년 예산의 30%인 은 3천만 양이나 소모하면서 북양함대는 군비 축소로 인해 탄약 부족은 물론 포탄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여 모래와 콩으로 포탄을 채우기까지 했기에 결국 청일전쟁은 청나라의 어이없는 패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청일전쟁이 패배하자 서태후를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하며 광서제는 다시 허수아비 황제가 되었고 청나라는 서구 열강들의 침탈 대상으로 전락해버리면서 나라 전체가 탈탈 털려 망국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한편 광서제는 캉류웨이와 같은 젊은 사상가들을 곁에 두면서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와 일본 메이지 천황을 모방한 근대적인 개혁을 일으켜 서태후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낡은 법령을 고쳐서 국력을 강하게 한다는 변법 자강 운동으로 처음에는 광서제를 지지했던 서태후도 광서제가 입헌 군주제로 체제까지 바꾸며 급진적인 개혁을 시도하고 서태후의 허락 없이 변법에 방해되는 보수파 관리들을 처벌하면서 자신의 군대까지 가지려 하자 지지를 철회하며 반대하였고 당시 군부 세력으로 뜨고 있던 위안스카이가 광서제를 배신하고 서태후의 측근에게 광서제의 모든 계획을 낱낱이 밀고 하면서 결국 광서제는 자금성에 유폐되었고 개혁파들은 도망가거나 처형되면서 광서제의 변법 자강 운동은 103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모든 권력을 되찾은 서태후는 이미 진행되었던 개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청나라는 새로운 희망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태후는 중국 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나라가 어려운 시국에 어마어마한 낭비와 사치를 하며 향락을 즐기고 권력을 휘둘렀기에 현재까지도 중국 3대 악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먼저 서태후는 중국 황실 역사상 가장 까탈스러운 미식가인데다가 식탐 또한 대단해서 그녀의 한 끼 식사는 200명의 요리사와 환관, 시녀들이 준비한 산의 진미가 128가지나 되었는데 돈으로 환산하면 100은 100만 냥이나 되었고 이것은 당시 농민 한 명의 1년치 식비이자 농민 1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서태후는 독살의 위험을 늘 의식해서 인지 같은 음식에 3번 이상 손을 대지 않았기에 그 많은 음식들은 그냥 버려졌다고 합니다.
또한 서태후의 옷은 3,000상자나 되어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었는데 특히 보석에 대한 애착이 대단해서 비치와 진주로 꾸민 옷이나 팔찌, 반지뿐만 아니라 손톱에까지 비치를 보호판으로 달았고 비치로 만든 식기들에 악기까지 만들어 연주하게 하였습니다. 서태후가 부린 최고의 사치라고 한다면 뭐니뭐니 해도 현재까지 중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이화원을 들 수가 있는데 그 면적이 자금성의 4배, 천안문의 6배로 중국 최대 정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넓은 이화원의 4분의 3 이상은 사람이 삽으로 파서 만든 인공호수인 곤명호로 곤명호를 만들기 위해 파낸 흙을 옆에 쌓아서 산을 만든 게 이화원을 둘러싼 만수산입니다. 이화원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여 크고 작은 정원 20개와 100여 개의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태후는 이 넓은 이화원 경내에 철도를 부설하고 프랑스에서 자신의 전용 기차를 특별 주문해서 타고 다니며 1년 내내 이화원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이화원의 곤명호 한가운데에는 남오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남오도는 매일 밤 서태후의 침소인 낙수당의 수청을 들러가는 미소년과 청년들이 강제로 수용했던 섬이었기에 미남성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서태후는 자신의 침소에서 매일 밤 어린 남성들을 상대로 욕정을 불태우고 비밀이 외부로 누출될까 두려워 관계를 가진 젊은 남자들을 다음날 제거하면서 이렇게 낙수당에 불려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미소년들은 선택받지 않기 위해 일부러 씻지 않으려 하였고 어쨌든 이 같은 이유로 북경에는 미남이 없다는 말과 중국 미남은 씻지 않는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궁녀와 내시, 배신들은 서태후를 무척이나 무서워하였습니다. 내시들이 서태후의 머리를 빗겨주다가 머리카락 하나만 떨어져도 목이 달아났다고 하는데 사실 서태후가 오리고기와 돼지고기를 너무나 좋아하여 기름진 궁중 음식과 유전적인 이유로 탈모가 심하였기에 현명한 내시들은 머리를 빗길 때면 소매가 넓은 옷을 입고 와 서태후의 빠진 머리카락이 소매 안으로 떨어지게 했다고 합니다. 한편 103일의 짧은 변법 자가운동이 끝나고 서태후가 개혁을 추진하고 있을 때인 1898년 반외세운동인 의화단 운동이 발발합니다. 당시 청나라는 미국, 영국, 일본, 러시아 등의 여러 나라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면서 해외 상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무역을 하고 외국 선교사들은 청나라 서민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며 서구 열강의 침탈이 갈수록 심화되었는데 가뭄과 홍수로 비참한 상황에 내몰리며 경제적 압박에 시달렸던 청나라 일반 민중들과 기독교 신도들 간의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결국 위기에 처한 청나라를 돕고 서양을 멸하자는 부청 멸양의 의화단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어리석은 청나라 보수파들은 서태후에게 의화단을 이용하여 외세를 배척할 것을 요청하였고 서태후 또한 의화단의 세력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보고 의화단이 자신을 위해 외국인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착각에 빠져 마침내 서구 열강들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청나라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의화단은 북쪽 전역을 휩쓸며 외국인들을 살해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중국인들까지 무참하게 공격하며 기세를 올렸으나 청나라의 신식 군대는 이들의 추위를 지켜만 볼 뿐 적극적으로 의화단을 지원하지 않았기에 1900년 서구 열강들이 추가 병력을 투입하여 의화단을 진압하기 시작하자 의화단의 저항은 오래지 않아 진압되었고 이들이 베이징까지 입성하자 결국 서태후는 광서제를 데리고 시안으로 피난 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도 서태후는 피난을 떠나기 전에 평소에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광서제의 총애하는 후궁 진비를 우물 속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1900년 청나라는 어마어마한 배상금과 함께 신축 조약을 체결하고 서태후는 다시 북경으로 돌아오지만 이 조약으로 외국인 군대가 북경에 주둔할 수 있게 되면서 청나라는 반식민지로 전락하였고 청나라 민중들은 서태후를 포함하여 무능력하고 부패한 만주족의 지배층에 마지막 미련마저 적게 되면서 이후부터 한족을 중심으로 한 국가 건립에 대한 열망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서태후는 무능한 보수파들을 처벌하며 대대적인 개혁을 결심하는데 그동안 반대했던 철도와 근대적인 학교 그리고 서양적인 개혁에 관심을 가졌고 죄인의 신체를 칼로 도려내며 토막을 내는 능지처참을 금지토록 하였으며 아편을 불법으로 금지시키면서 아편을 피우는 군인에 대해서는 사형을 시킬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천년간 지속되어 온 여성들의 전족 폐지와 노비제 폐지, 억압적인 관습 철폐 등을 실행하면서 점점 만주족은 중국 내에서 특권을 잃기 시작하였고 서태후는 드디어 헌법을 수립하고 국회를 건설할 것을 약속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청나라 최고의 권력자인 서태후도 이겨내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세월이었습니다. 기름진 음식, 특히 오리고기를 매우 즐겼던 서태후는 복부 팽창과 위기능 저하로 이질에 시달렸는데 생일날 과식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결국 알아누웠지만 그러나 그녀의 노욕은 마지막까지도 그칠 줄 몰랐습니다. 서태후는 죽기 이틀 전에 한때 애인으로 알려진 영록의 딸 유랑과 광서제의 동생 사이에서 태어난 3살의 푸이를 차기 황제로 지목하였고 10년 동안 유폐당한 광서제가 독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푸이를 즉위시키는데 그가 바로 청나라 마지막 황제인 선통제입니다. 3살배기 어린 황제를 앞세워 또다시 섭정을 하려던 권력욕의 화신 서태후는 광서제가 죽은 다음 날인 74살의 나이로 사망하였고 다시는 나처럼 여인이 정사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나라는 서태후가 죽은 후 3년 뒤인 1911년 청나라는 멸망하였습니다.